예루살렘 탈피오드 인근에서 현지 시간 8일 오후 팔레스타인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돌진해 4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번 테러를 높이 샀습니다. 무장 해제된 팔레스타인 흉기 테러범을 사살한 이스라엘 군인의 유죄 판결을 두고 이스라엘 사회가 반으로 갈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병사를 두둔하는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병사를 기소한 공무원에 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유엔에 지급해오던 지원금을 올해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탈피오드 인근에서 현지 시간 8일 오후 팔레스타인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돌진해 4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내려다 보이는 산책로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버스에서 내리자 대형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벗어나 인도를 덮쳤습니다. 사상자는 모두 이스라엘 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4명 모두 20대이며 이 가운데 3명은 여군이라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테러범인 트럭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은 운전자가 동예루살렘 출신의 20대 후반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테러 현장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운전자가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지지자라며 프랑스와 베를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트럭 돌진 테러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사건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 영웅적인 행동은 다른 팔레스타인의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이후 빈발한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와 진압으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247명, 이스라엘인 40명 등이 숨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공격은 최근 들어 주춤해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히면서 양측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장 해제된 팔레스타인 흉기 테러범을 사살한 이스라엘 군인의 유죄 판결을 두고 이스라엘 사회가 반으로 갈렸습니다. 한편에선 예루살렘에서 병사를 두둔하는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병사를 기소한 공무원에 대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지난밤 사이 엘로르 아자리아 병장을 지지하는 수십 명이 벌인 시위에서 참가자 7명을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현지 시간 8일 밝혔습니다. 아자리아는 지난해 3월 서안지구 헤브론에서 부상당한 채 쓰러져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범을 사살해 이스라엘군은 군 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십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아자리아 병장을 지지하며 불법 시위를 진행했다며 일부 참가자들은 도로를 막고 경찰 지시에 불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위는 지난 4일 이스라엘 군사법원이 아자리아 병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격화되고 있습니다. 7일에는 또 이센코 참모총장에 대한 혐오 시위 가담 혐의로 1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달 초에는 군판사와 공무원을 상대로 온라인 살해 협박을 한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또 아랍인과 경찰을 죽이자는 내용의 그래피티를 그린 미성년자 2명도 붙잡혔습니다. 한편 아자리아 병장은 오는 재판에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아자리아 병장의 사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면 권한을 가진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아자리아 재판을 맡은 3명의 판사에게 경호원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중동권을 사정권에 둔 이동식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 국K 720 이스칸데르M을 시리아에 배치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방산업체 AIA에 따르면 시리아 서북부 라카티아주 흐메이민 기지 상공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러시아군이 사거리 500km의 이스칸데르 M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핵탄두 외에도 고폭탄, 소형자탄, 기화탄두 등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으며 러시아 국내에 배치된 미사일에는 핵탄두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AI가 제작한 정찰 위성이 지난달 28일 촬영한 고화질의 위성 사진을 보면 SS-26 스톤으로 알려진 이스칸데르-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적재한 2대 이동식 발사 차량이 흐메임 기지 활주로 북동쪽 부근의 보급소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정찰 위성의 촬영 당시 러시아군은 미사일의 배치 사실을 감추려고 미사일 발사 차량에 위장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폭우와 홍수 때문에 촬영된 것으로 재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IAI는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스라엘, 터키 등에 대한 위협용으로 시리아에 이 미사일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유엔에 지급해오던 지원금을 올해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표단은 2017년 이스라엘의 유엔 기구 지원금 가운데 대략 600만 달러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유엔 산하기구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팔레스타인 권리국 등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단은 유엔을 반이스라엘 기구라고 표현하며 우리에 대항하는 일을 하는 기구에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유엔에서 이스라엘에 반하는 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리 정착촌 결의안 통과 후에 유엔과의 관계 재평가 등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한편 유엔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이번 발표에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발생한 터키 이스탄불 나이트클럽 총격 테러 이후 터키 친정부 언론 매체들을 중심으로 미국 배후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쿠데타 실패 후 터키 관리들은 미국이 쿠데타를 교사했다고 의심했고 지난달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가 살해됐을 때도 현지 매체들은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4일 이스탄불 테러 사건 이후 터키 친정부 언론 매체들이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유력 용의자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터키 의회의 한 의원은 트위터에 총격범이 누구이든 레이나 나이트클럽 공격의 배후는 CIA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리아 내전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연속적인 위기에 직면한 터키가 나토 우방들과 갈수록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터키가 미국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시리아 휴전을 끌어내기 위해 러시아와 공조하면서 나토 우방들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나이트클럽 총격 테러를 계기로 터키가 미국과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방으로부터 유리를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편집중과 권위주의 탓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테러 노력을 통합하는 대신 국가를 심각하게 분열시켰으며 상호 비난이 격화되면서 사회 분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날리 이일드름 터키 총리는 이번 주 미국이 터키의 적인 시리아 내 쿠르드 대원들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미국 새 정부의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쌓여가는 터키 내 반미 감정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현지 미국인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제3의 인티파다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17년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테러가 그치고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착촌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스라엘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단체들은 물론 언론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터키 및 중동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이란 및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계획이 무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임시 휴전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라사드 독재자 문제와 식량난과 질병 난민 문제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리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시급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